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비트코인, BTC 트럼프 시대 새로운 자산으로의 진화, 슬라이드 1 제목입니다. 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좀 새로운 위상을 찾아가는지 그 배경과 전망을 깊이 있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게 참 흥미로운 시점의 자료인데요. 특히 그 정책 변화가 디지털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시장 참여자들은 근본적으로 뭘 보고 움직이는지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슬라이드 2 내용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접근 방식, 이게 꽤 달라질 수 있다는 신호들이 좀 보이네요. 규제 완화나 심지어 비트코인을 전량적으로 보유하자 이런 아이디어까지 언급되는 게 눈에 띄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건 지니어스 법안, 그러니까 지에니어스 액트라고 불리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 추진 움직임이에요. 이게 단순히 코인을 규제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의 국채 시장이나 금융 시스템 전반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이런 정책 변화와 맞물려서인지 슬라이드 3을 보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2024년에만 시가총액이 57% 늘었다니 와, 성장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차트만 봐도 정말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요. 그렇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미국 국채를 사들이는 규모입니다. 이게 연간 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80조 원 넘을 걸로 추정되는데요. 80조요? 와, 네, 이게 미국 단기 국채 수요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된 거죠. 그러니 정치권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코인 문제가 아니라 국채 시장 안정하고도 연결되니까요. 아하. 앞으로 금융사들의 본격적인 진출이나 M&A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주인공인 비트코인으로 넘어가 볼까요? 슬라이드 4입니다. 이걸 보면 이제 비트코인을 찾는 주체가 정말 다양해졌어요. 기관 투자자부터 개인, 심지어 글로벌 기업들까지요. 특히 성과면에서 다른 자산들을 압도하는 모습이 진짜 인상적인데요. 2024년 기준으로 S&P 500 지수보다 247%, 금보다 168%더 높다니 놀랍네요. 네, 그런 강력한 수요와 함께 또 슬라이드 5에서 지적하듯이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라는 점, 이것도 중요합니다. 제시된 차트를 보면 변동성 그래프가 점차 이렇게 아래로 향하고 있죠. 네, 보이네요. 이건 비트코인이 제도권 금융 시스템에 편입되면서 나타나는 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그러니까 주식처럼 쉽게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 출시돼서 60조 원 넘는 자금을 끌어모은 게 대표적인 사례고요. 네, 맞아요. 한국에서도 과거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현물 ETF 도입 논의가 다시 좀 불붙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비트코인이 주목받는 걸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텐데요. 슬라이드 6를 보면 달러의 위상에 대한 어떤 의구심, 그리고 미국의 재정 건전성 문제를 그 배경으로 꼽고 있군요. 무디스 같은 신용평가사가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내린 사건들, 이런 게 좀 우려를 키웠다. 이렇게 분석하고요. 맞습니다. 슬라이드 7은 그 점을 또 파고드는데요. 비트코인이 점차 달러 시스템이나 미국 정부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일종의 보험, 그러니까 해지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해지 자산이요? 네, 여기서 해지 자산이라는 건 기존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경우 가치를 보존하거나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대안 자산을 의미하죠. 자료에 나온 미국 정부의 신용부도 스와프, CDS 스프레드라고 하죠. 이게 부도 위험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게 상승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차트에 나오네요. 이건 시장이 장기적인 위험을 조금씩 반영하기 시작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트럼프의 정책이 비트코인에는 우호적일 수 있지만 동시에 달러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할 수도 있다. 이 양면성이 좀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으로 슬라이드 8과 9를 보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하고 전통적인 주식 시장, 이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고 있다는 내용이네요.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가 S&P 500 지수에 편입되고 또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서클, 이 성공적으로 IPO를 추진하는 사례들, 이게 대표적이군요. 네, 바로 그런 현상들이 디지털 자산이 더 이상 변방에 머무르지 않고 주류 금융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앞으로 관련 기업들의 M&A나 IPO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슬라이드 9에서는 나아가서 솔라나 SOL, 나 리플, XRP 같은 다른 주요 알트코인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의 현물 ETF 출시 가능성까지 제기하면서 디지털 자산이 증권시장 내에서 하나의 독립적인 섹터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 보면요. 비트코인은 첫째, 트럼프 시대의 정책 변화 가능성. 둘째, 달러 시스템에 대한 잠재적 불안감. 그리고 셋째, 빨라지는 제도권 편입. 이 세 가지 큰 흐름 속에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 10에서 요약하듯이 점차 디지털 금이라는 인식이 힘을 얻으면서 중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기대하게 만드는군요. 그렇습니다. 당장 하반기에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지, 또 이더리움 외에 다른 알트코인들의 현물 ETF 승인 소식이 들려올지, 이런 것들이 시장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디지털 자산 시장 전체가 구조적으로 재편될 가능성, 여기에 좀 주목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만약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이 정말로 금처럼 전통적인 안전자산의 역할을 일부 혹은 상당 부분 수행하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